최은주 전문가와 체크포인트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집중해야 될 첫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어제부터 슬슬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모빌리티 로드맵을 공개를 했는데요. 여기에는 2023년 배달 로봇이라든지 2027년에 완전 주행을 상용화한다라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벌써 종목군들은 좀 열기가 느껴지던데요. 이 흐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어제 국토부가 모빌리티 로드맵을 공개를 했는데요. 27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을 상용화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은 올해 말에 지금 부분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고 레벨 3지요. 그 다음에 25년에 이제 완전 자율주행 버스서부터 좀 도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27년에 완전 자율주행 승용차를 출시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벨 4인데요. 지금 2030년까지는 완전 자율주행 차를 신차 기준으로 출고율을 5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UAM과 그다음에 로봇 드론도 같이 발표를 했는데요. UAM은 25년서부터 서비스를 지금 선보일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로봇 드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배송 배달을 받는데 로봇으로 좀 대체를 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세 관련 업종에는 조금 어떻게 본다면 계속적으로 어떤 모멘텀을 좀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완전 자율주행 쪽으로는 역시 모트렉스, 그 다음에 인포뱅크, 칩셋 미디어, 라닉스 등이 있겠고, UAM은 베셀,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들은 전체적으로 같이 좀 묶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모트렉스는 최근에 좀 상승폭이 좀 굉장히 좀 가파랐습니다. 어제 지수가 좀 빠지면서 좀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좀 조정이 나왔는데, 역시 자율주행 코드는 계속적으로 좀 테마는 가지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인포뱅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소폭 하락했지만은 여전히 같이 테마를 묶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칩셋 미디어도 차트 보시면은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베셀 같은 경우에 한번 볼까요? 베셀도 좀 밀렸다 오르네요. 네, 베셀도 좀 밀렸네요. 역시 계속적으로 UAM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성장 전망은 좋다고 본다면은 테마주로 좀 엮어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로봇 관련주는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따로 말씀 안 드리겠는데, 기존에 유엘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T 로보틱스, 로보티즈, 로보스타 등 같이 좀 묶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빌리티 로드맵과 관련된 종목군들, 자율주행, 로봇, UAM 이런 종목군들은 계속 관심 가져보자 의견 주시네요. 다음은 두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오늘 볼 두 번째 체크포인트는 삼성전자에서 탄소 중립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아리백 내용이 계속 기사에서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과연 이 부분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의견 알려주세요. 네, 삼성전자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과정, 아리백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전력 소모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OLED 패널을 탑재하는 전자제품이 좀 대폭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 TV, 세탁기, 냉장고 등에서 전자제품 등에서 저전력 기술을 이용해서 전력 소비량을 2030년까지 30% 정도 개선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OLED는 LCD보다 전력 소모량이 지금 줄어들어서 효율성이 더 높지요. 역시 관련주로는 덕산 네오룩스, 이녹스 첨단 소재, 솔루스 첨단 소재 등이 있는데,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IT 기기 수요 감소로 인해서 부진한 실적이 내년에는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상승이 조금 나왔어요. 덕산 네오룩스 차트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탈피하면서 주가 상승이 좀 나왔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소폭 조정이 나왔지만 그렇게 큰 조정폭은 나오지 않았다.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 등의 좀 판매량이 부진하면서 OLED 이쪽 관련 주식들이 좀 많이 좀 부진한데, 역시 실적이 같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올해 부진한 것으로 보고 있고, 내년에는 일정 부분 좀 소폭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역시 OLED 패널 쪽인데, 저는 이녹스 첨단 소재 지금 박스권에서 조금 좀 상향
탈피하려는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덕산 네오록스는 먼저 좀 나왔고 역시 이녹스 첨단 소재도 그렇다고 본다면은 역시 같은 움직임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OLED 관련된 종목군들 차트를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삼성전자의 탄소 중립, 친환경 기조에 따른 수혜주 이렇게 분류가 됐고요. 그리고 추천주 넘어가기 전에요. 목표가 도달 종목이 어제도 나왔습니다. 어제 같은 장세에서도 이렇게 목표가 도달을 합니다. 8월 23일에 제시됐던 코롱 플라스틱이고요. 이 종목이 어제 장 초반에 6%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13,000원도 뚫어냈었죠. 당초 목표 주가가 12,9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익은 18%가량 기록이 됐습니다. 한 달이 채 안 됐습니다. 한 3주 정도 됐는데요. 이 종목 향후의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지금 추천한 이후에 페플라스틱 이쪽으로 테마가 잠시 좀 형성이 돼가지고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계속적으로 강하게 상승한다기보다는 조금씩 음봉과 양봉 같이 나오는 모습인데 네. 어제 결국에는 목표가는 도달은 했지만은 좀 음봉 나오는 모습 조금 일정 부분 현금 챙겨야 되지 않을까 조금 보고 있고요. 일단 매도하고 다시 재매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코롱 플라스틱은 2차 목표가가 아니고요. 지금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제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추천주 보겠습니다. 최현재 전문가 가져온 종목 넷마블입니다. 넷마블 게임주 요즘 희비가 뚜렷하게 엇갈리는 섹터기도 한데 지금 봐야 되는 이유는요? 지금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이제 신작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을 했는데 넷마블도 하반기 4분기에 신작이 3개가 지금 출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주가는 부진한 모습. 상대적으로 실적이 2분기, 3분기, 2분기에도 안 좋고 3분기는 더 안 좋아가지고 조금 그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실적 쇼크가 계속적으로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7월 달에 출시한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이라는 신작이 3분기 실적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3분기 영업이 흑자 전환 기대감은 가지고 있고 흑자 전환도 가능할 것이라고도 보고 있고요. 4분기에 3개의 신작이 출시가 예정이 되고 있는데, 지금 4분기 출시가 되면 내년 실적에는 긍정적으로 좀 일단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 잠시 한번 보시면은요. 와, 많이 밀렸어요. 네. 하단 여기서 이제 무너져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또 밀리고 있는데 더 이상은 이제 밀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보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은 요즘 게임주들이 몇몇 게임주들은 좀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 역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4분기에 신작이 출시가 예정돼 있는 만큼 주가는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서부터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67,900원, 손절가는 53,3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넷마블입니다. 차트 보면 사실 좀 답답하실 텐데요. 여기서 더 밀리지 않을 것이다. 바닥을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근거로는 신작 모멘텀 그리고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오늘 주가는 58,800원 정도에서 출발 대기하는데요. 이 아래에서 사보자 의견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는 67,900원, 손절 라인은 53,300원 설정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천주 체크포인트 알아봤습니다.